자, 보겠습니다. 썸너라는 학자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을 뭐라고 하죠? 내 집단이라고 하죠. 네, 잘하셨고요. 자, 2번.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결합의지. 결합의지입니다. 자, 3번.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맞아요. 접촉 방식. 자, 4번 보겠습니다. 공통의 공식 조직 내부에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거 뭐죠?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 거기다가 예시로 하나 사내 동호회 써주세요. 사내 동호회. 자, 5번. 자발적 결사체의 세 가지 종류 중 친목단체, 이익집단 외에 나머지 하나 뭐죠? 공익추구하는 시민단체. 또 시민연대가 시민단체의 예시가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답이 뭐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 준거집단. 7번 방금 배웠다. 무슨 현상? 레드테이프 현상. 자, 8번 뭐를 중시한다고 하죠? 무슨 서열? 연공서열.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자, 9번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죠? 선생님 무슨 휴업일이라 했지? 재량권. 재량권. 9번 재량권. 10번 팀 써도 되고요. 팀제 써도 되고요. TFT 써도 되고요. 팀 조직 써도 됩니다. 다 답입니다. 팀제, TFT, 팀 조직. 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형식적, 수단적 관계가 일반적인 거는 공동사회가 아니라 뭐죠? 2차 집단입니다. 이익사회 아니고요. 공동사회 당연히 아니고 이익사회도 아니고 2차 집단이에요. 2차 집단. 형식적, 수단적.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결합 방식이었죠. 자, 2번. 공동사회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죠. X. 불가능합니다. 아예. 자, 3번. 종친회는 아니죠. 종친회 우리가 놀려고 만드는 거라 그랬지. 공동사회 아니죠. 가족이 공동사회지. 친족, 문중 이런 게 공동사회죠. 그죠? 4번. 향후에는 인간관계가 친밀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틀렸습니다. 친밀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왜요? 동호회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좀 이렇게 성씨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향후에는 그거죠.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그죠? 5번.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식 조직을 준 것입니다. OX? OX. 누가 한번 자신감 있게 좀 얘기해봐라. OX. X. 그죠? X입니다. 일부, 모두 X치고요. 일부라고 좀 해주세요. 왜? 준거 집단 밑줄, 선망의 대상, 선망의 집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다 내가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공식 조직에 있는 건 맞아요. 내가 같은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건 맞는데요. 그 공식 조직이 내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나는 SK 하이닉스 가고 싶었는데 삼성을 둘 다 너무 좋겠다. 그지? 미래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 일부에게 공식 조직은 준거 집단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습니다. 아예 다 아닐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우리 준거, 근데 아까 준거 집단 거의 준거 동그라미 치고 선망 이런 것도 좀 적어줍시다. 선망.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있는 집단이 아니라 내가 부러워하는,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집단이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자, 6번.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에서와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지닌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말단 사원이었는데 걔가 너무 런닝을 잘하니까 회사 사내 런닝 동호회의 회장이 됐어요. 막 위에 부장님들 너가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위가 다를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지위가 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7번.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과 달리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둘 다 이익사회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공식 조직에도 해당한다.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일부 사회 집단만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동호회도 이익사회죠. 그죠? 공동사회, 가족, 친족, 문주,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빼고는 다 이익사회야.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아닌 것도 있지. 그래서 일부만. 자, 9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그죠? 낮죠. 10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이거 앞뒤 바꿔주면 되겠네. 그지? 11번. 탈관료제는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이것도 앞뒤 바꿔주면 되겠네요. X. 12번.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관료제죠. 그러니까 목적 전치 현상 밑줄 치고 거기에 레드 테이프 현상 좀 써주세요. 이것도 앞뒤 바꿔주면 되겠네요. X. 13번. 탈관료제는 경력 아니고요, 성과에 따른 보상. 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 X. 14번. X.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거는 탈관료제죠. 야, 너 앞뒤 바꿔주면 되겠고, 주어. 15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X. 효율적인 이것도 앞뒤 바꿔주면 되겠고요. 아니다, 둘 다 돼, 둘 다. 둘 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자, 5점 기본 점수고 앞에 5점, 뒤에 3점 채점해주세요. 기본 점수 5점에 앞에는 5점에 10개, 뒤에는 15개, 3점짜리 채점했나요? 자, 채점하고 있고 뭐야, 100점. 아, 오늘 관료제 탈관료 오늘 나가서 그런 건가? 자, 하나 틀린 사람. 박수! 2개 틀린 사람. 네, 잘했습니다. 몇 점이에요? 92? 몇 점이에요? 92? 네, 잘했습니다. 90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고 우리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를 안 풀어서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풀고 다음 넘어갈게요. 1, 2, 3. 한 장 모자라겠다 거기. 이거 한 장 더 보내줄래?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최근 수능 문제. 선배들이 딱 보고 대학 간 그 수능 문제입니다. 인이는 95점이야.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스킬? 우리가 벌써 문제 스킬을 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여름에야 만날 수 있으니까 좀 그거를 하나 알려주자면 얘들아, 모모의 B에 비해 A는 이렇게 돼 있으면 있잖아. 사회문화는 특히 여기는 일단 안 읽고 A는부터 읽고 판단해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A가 뭐였죠, 여러분? A가 뭐야? 관료제야? A가 관료제면 A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맞아. 그때 B의 B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보통은 뒤에만 보고도 틀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금 풀어볼게. 알겠지? 시간을 아껴도 왜? 사용과 도표 있는 문제라고 했어. 그치? 우리가 도표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탈 이론 배우지만 사회문화 4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진짜 빨리 풀면 2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1번 같은 거 있잖아. 자연현상, 너무 까먹은 거 아니지 얘들아? 자연현상, 사문현상 같은 거 판단하는 거는 20초 안에도 풀 수 있고 이런 거 4초 안에 해결해줘야지 1탈 이론 1분 40초까지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 아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자, A가 관료제네요. 자, 뭐 문제 제시문에서는 딱히 뭐 더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A는 관료제고 B는 탈관료제네.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봅시다. 경직된 절차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거는 목적전치 현상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목적전치 현상을 해결하는 거에 해당되죠. 그죠? 목적전치 현상의 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연성형 조직의 특징입니다. 네. 자, 2번. 니은은 절차와 규약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 간의 신뢰. 자, 이거 있잖아. 원래 절차와 규약을 준수하는 거. 이거는 원래 관료제의 장점인데, 관료제의 장점인데 이거를 탈관료제에 도입을 하면, 탈관료제가 굉장히 더 좋아지겠다. 관료제의 장점을 받아들이자. 그럼 탈관료제가 더 발전되겠다. 더 좋아지겠다. 업무 수행 가능성 과정의 예측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겁니다. 2번 답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3번. 어떻게 푸냐? B는 부터 읽는 거야. 알겠지? 자, B는 탈관료제는 연공사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OX? 아니죠. 바로 A와 달리 아니면 되지. 그치? A와 달리 B는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꼬이거든, 사실. 물론 너희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긴 하겠지만 뒤에부터 읽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는만 읽고 넘어가면 안 돼. 만약 B는 읽고 만약에 내가 맞았어. 그게 맞는데 설명해. 이래서 B가 탈관료제였어. 그러니까 B가 관료제였어. 관료제는 연공사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앞에 모모의 비애를 봐주긴 봐줘야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루틴을 만들자. 자, 어쨌든 3번 B는 이거 바로 X 그어지죠. 그죠? 앞뒤 바꿔주면 되는 거였고 연공서열 뭐야? 경력별 승진 얘기하는 거였죠? 4번 얘도 B는 부터 읽겠습니다.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다. 틀렸죠. 그지? 이것만 읽고 사실 시험 시간에서는 바로바로 제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해설하는 단계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전문화와 세분화 이거 높은 거 앞뒤 바꿔주면 되는 거였고 관료제 특징이니까요. 자, 얘도 A는만 읽으면 돼. 그지? 관료제는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3, 4, 5를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사실 그리고 얘들아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는 2번에서 내가 답이 나와서 넘어가야 돼. 알겠지? 실전에서는.
그리고 시간이 혹여 남으면 애들 있잖아. 우리가 시마반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여름에야 볼 수 있대. 그래서 내가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손가락 걸기라고 하거든? 내가 손가락 걸기 얘기 들어봤어? 내가 손가락 자른다는 거야. 내가 1번에서 제꼈어. 그리고 2번, 지금부터 2번이 답이잖아요. 그죠? 2번이 나왔는데 2번 내가 걸고 3, 4, 5 손가락 걸겠다는 거야. 손가락 걸겠다는 거지. 손가락 걸기라고 하거든 이거를. 자 손가락 거세요. 사회문화 사탕 손가락 걸어야 되는 시험이야. 생활관 윤리도 똑같아. 손가락 걸어야 되는 시험인데 손가락 걸었는데 3, 4, 5에 답이 있을 수 있거든. 솔직히 선생님이 심화반까지 있잖아. 그럼 손가락 걸라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심화반에서 손가락 걸 수 있는 애들을 정해줘요. 누구 이제 손가락 거세요? 거세요? 손가락 거세요? 아직 안 돼요. 이렇게 말해줘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손가락 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들마다 따로따로 전해주거든. 이제 손가락 걸어 알겠지? 6월 모의사부터 손가락 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번 답 나왔으면 제끼라는 거야. 근데 너네 우리 시험관이 없잖아. 우리 여름에 만나면 늦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시험이 여러 번 있고 손가락 걷는데 걸었다라고 체크 하나만 해줘.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손가락 걸었다고 하나만 체크해줘. 그 문제에. 왜? 시험이 남거나 혹은 내가 정말 빨리빨리 손가락 걸면 시간이 남을 수 있어.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 없잖아. 손가락 건 거부터 확인해야지. 어떤 거부터? 3, 4, 5가 확실히 틀렸는지. 그지? 3, 4, 5가 확실히 틀렸는지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 그 다음 만약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어. OMR 딱 OMR 3분이면 하잖아. 내가 딱 2분이면 하죠. 넘어와가지고 내가 손가락 건 거부터 다 3번 확실히 틀렸네, 4번 확실히 틀렸네, 5번 확실히 틀렸네, 다 확실히 2번이네 하면 묶어. 묶고 다음 손가락 건 거 또 가가지고 만약 4번, 5번 건 거야. 손가락 잘린 거지. 더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확실히 아니다. 뭐야 이거 뭐야 5번 답인 것 같아. 이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알겠지? 이 대참사가 이러는 거. 대참사가 이러는 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틀렸네. 고칠 때는 얘들아 5번이 답인 것 같아서 고치는 게 아니야. 2번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2번이 답이 아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확실한 이유. 그래서 2번이 아닌 확실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끄어와. 얘 때문에 2번은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아니다. 끊고 5번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얘도 손가락 걷는 거 묶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세요. 알겠지? 자, 이거 다 알려줬다고 여름에 안 오지 말고, 그지? 자, 네, 그러면 5번도 창의성 발휘 그거 밑줄 치고 재량권이라고 써. 재량권. 자, 그러면 오늘 1탈 이론 나가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1탈 이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상징적 상호작용을 할 때 1탈 이론 살짝 배우면서 뭐라 했냐면 다음 1탈은 또 배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탈 이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자, 1탈 이론 네, 첫 번째 아노미론입니다. 우리가 1탈 이론 2개 배웠었는데 그 전에 뭐 배웠지? 제발 낚인 이론 하나, 낚인 이론 배웠고 또 끼리끼리 놀면 노는 거, 일진들이랑 놀면서 일탈 행동을 배우는 거, 차별적 교제 이론 2가지 배웠죠. 그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죠? 그럼 그건 미시적 관점이지. 아노미론은 거시적 관점, 기능론.
기능론에 의거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 그러면 이따 저쪽쯤에 차별적 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이 쓰이겠지, 그지? 자, 아놈 이론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뒤르켐의 아놈 이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뒤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뒤아. 자, 뒤르켐의 아놈 이론은 이 세상에 규범의, 그러니까 아니라 아노미 자체가 뭐야? 혼란이잖아, 그지? 아노미 상태야, 지금 혼란 상태야 라는 그 말 그대로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 혼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켜 강도짓을 해. 근데 왜 해? 이 세상에 혼란해서 라고 믿는 거거든. 거시적 관점이지, 그지? 거시적 관점인데, 자, 왜 혼란해졌냐 이 사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강도짓 같은 걸 저지르냐? 규범이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규범이 통제력을 잃은 거야. 경찰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됐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거야. 환경이 변하면서 기존 규범이 붕괴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교내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매 하나씩 들고 다녔어. 교내 체벌이 가능해서 숙제 안 해온 사람 하면 나와서 한 대씩 맞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교내 처벌, 학교 처벌이 불가능해졌냐를 검색해보면 돼. 자,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처벌이 딱 금지되면서 학교가 약간 혼란해졌어. 왜냐면 치마 짧게 입고 오는 애, 머리 쌤들 두발 규정 다 있었거든. 두발 규정 이런 거 안 지키는 애, 원래는 때렸거든. 선생님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거야. 애들도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기 시작해. 사실 그때부터 약간 교권이 하락된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와. 왜? 선생님 나 어차피 못 때리거든. 선생님들은 때리지 않으면 애들을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 잘. 그래서 나와! 했는데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환경이 변화해서 갑자기 애들 한 학기 만에 변했거든. 그게 1년 동안 막 뭔가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다음 학기에 왔는데 처벌이 안 된대. 쌤들 다 내려놨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기존 규범이 붕괴됐죠. 기존 규범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등장했는데 이게 정착이 되지 못했어. 없는 거야. 새로운 규범이 없어. 선생님들 말로 훈계하세요 하는데 없어. 뭔가 형태가 없어. 그리고 정립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대해서 뒤늦게만 뭐라고 하냐면요. 해법을 빨리 세워야겠죠, 그죠? 해법 어떤 거냐? 빨리 규범을 만들어야겠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할 규범을 아니면 학교 규정을 더 강하게 만든다던가. 옛날에는 애들이 규정이 없던 거라도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맞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벌점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벌점 5점, 벌점 10점 이상이면 학교 청소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규범을 빨리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이 가지는 통제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야 학교 뭐 화장실 청소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그건 싫잖아 이런. 자, 여기까지가 뒤르켐의 아노미론이고요. 그 다음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아라고 문제 풀 때는 쓸 거예요. 얘들아 뒤야 뭐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머튼은 이 세상에 혼란이 왜 생겼고 사람들이 왜 범죄를 일으키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불이치한다고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수능을 잘 보기가 어려운 거야. 왜? 선제 나오는 표를 써줄게. 문화적 목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목표 달성하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적 목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수능을 잘 보고 이런 거. 합법적 수단이 너무 부족해요. 수능을 잘 볼 사람은 너무 적어. 1등급은 4%밖에 안 돼. 그러면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초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혼란이 초래됐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의사야. 아빠가 소논문을 써줘. 요즘은 이제 소논문 안 된다며. 어쨌든 아빠가 의사야. 내가 병원에서 봉사를 안 했는데 병원에서 봉사했다고 봉사 활동증명서를 써줘. 그런 식으로 학종을 채우려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불법적인 수단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예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메달 따려고 선수가 금메달 위해서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겁니다. 도핑. 금메달 위해서 도핑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서운대를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학력 위조를 하는 거야. 리을 하나만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머튼은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해라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서울대가 예를 들어 뭐 경상도에 있어. 그러면 경상도 지역 쿼터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경상도에 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지역에는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할 때 경상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무조건 30% 뽑아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러면 다 인구가 또 서울로 집중될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이렇게 학력 위조를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쿼터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울경 쿼터제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원 같은 거는. 부울경 쿼터제 이런 거야. 부산, 울산, 경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심화. 가끔 어렵게 나올 때 또 내신에서 나오는 게 좀 있는데요. 머튼의 인간 적응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말하면서 사실 아노미론이 탄생한 거거든. 얘가 먼저야 사실은. 머튼의 인간 적응 유형. 자, 첫 번째 동조형이 있습니다. 자, 동조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인정받는 사회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 이제 그게 목표야.
대학,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야. 오케이,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목표를 수용해요. 목표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려고 해요. 혹시 수능을 잘 못 봤어? 재수하고 삼수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해요. 자, 뭐야?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한 거지. 그래서 이걸 정상적 적응 인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한 인간이라고 하고요. 또 이 사회에 수능했다라는 거를 되게 좀 약간 뭔가 창의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바람 흘러가는 대로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잘 적응했다라는 거죠. 순응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혁신형이 있습니다. 혁신형. 자, 혁신형의 별표. 이 혁신형이 바로 아노미형 인간이에요. 자, 뭐냐면 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맞아. 이 사회는 좋은 대학,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에 가야지 돼. 고등학생이. 그게 고등학생의 목표야. 목표는 수용하는데요. 수단을 내가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아노미형 일탈이라고 해요. 아노미형 일탈을 저질렀다. 또 의례형이 있습니다. 의례적이다 할 때 의례. 의례형은 뭐냐면 나는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건 네 꿈이지. 목표를 거부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 왜?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 대학 잘 가고 싶지 않은데. 공부해. 수능을 잘 봐요. 난 대학에 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수능을 잘 봤어요. 적응한 거죠, 이 사회에. 근데 어떻게 적응했어? 비정상적으로. 또 도피형도 있습니다.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좋은 회사? 취업? 그거 내 목표 아니에요. 목표를 거부해요. 근데 다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까 수단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요. 아빠 공사증명서 하나 떼줘. 아빠 소독 먼저 아빠가 대신 써줘. 아빠 자소, 너희 자소서 없지? 야, 우리 때는 자소서 부모님이 써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자소서 좀 대신 써줘, 이런 거. 불법적인 수단을 씁니다. 완전 너튼 이거 뭐라 그러냐면 그냥 비정상적 적응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해요. 이걸 볼 때마다 웃겨. 그냥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은둔형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 당당하게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목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건 다 갖고 싶으니까 그냥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내 목표가 아니면서, 내가 좋은 대학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으면서, 간절하지 않으면서. 자, 마지막 반역형. 반역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좋은 회사 안 가고 싶어. 그럼 네 꿈이지. 나는 대기업 가는 거 내 꿈 아니야. 목표를 거부해요. 반역형은요. 그런데 나는 창업할 거야. 새로운 목표를 만듭니다. 도피형은 이런 거야. 내가 왜 대기업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빠가 나 대기업 보내고 싶으면 아빠가 전화 한 통 해주던가 이런 거야. 근데 반역형은 아버지 저는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목표 형이에요. 이거를 머튼은 뭐라고 했냐면 마르크스 형이다 라고 했어요.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자, 두 번째 차별교제 이론. 사실 얘들아 여기 머튼의 인간 유형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이 나오거나 사실 평가원에서 선생님 본 적은 없는데 학평에서 가끔 나오고요.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애들이 이 도피형이랑 도피형이랑 저기 혁신형을 헷갈려 하거든? 혁신형은 이런 거야. 혁신형은 아빠 나 진짜 그 회사 너무 가고 싶은데 아빠 친구잖아. 거기 대표님 전화 한 번만 넣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 도피형은 난 거기 회사 안 가고 싶은데 아빠가 전화 한 통 넣어주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지? 뭐 사실 내가 문제는 혁신형만 나와요. 혁신형만. 자, 차별적 교제 이론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상상론에 의거한 거였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약간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일탈을 해. 그 일탈의 원인을 물어봤어. 원인, 일탈자와 상호작용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일탈자, 이미 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애, 이미 담배를 피운 사람이랑 어울려 놀면서 내가 담배를 피워. 그거를 통해서 뭘 한 거야? 내가 학습을 한 거죠. 포인트는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리를 바꿔 앉으니까 헷갈리잖아, 이름이. 누가 진짜 헷갈리는 줄 알아? 이렇게 3명, 너 곤이지. 2명이 진짜 헷갈려. 너 동현이지. 맞지? 너가 상현? 똑똑한 것 같아. 너가 건탁이지. 너가 건탁이야? 너 뭔데? 미안해. 이름 뭐였지? 진짜 미안해. 큰 실수. 자, 눈 한 명 누구 염색하고만 민망해서 아무 소리 하는 거야. 자, 학습하는 거고요. 법 위반에 대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호적가치를 학습합니다. 아유, 괜찮아. 아유, 담배 좀 핀다고 괜찮아. 물론 얘들아 성인이들 담배 피우는 건 괜찮지만 고등학생 때 피는 거는 그리고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또 없지만 그지? 괜찮다고 배우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자, 이거에 대해서 선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타자성어가 나와. 금묵자흑.
금묵자는 무슨 뜻이에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 한 명 알지 않을까? 금묵자흑. 몰라? 맞아요. 검은 거랑 가까이. 묵 뭐야? 우리가 붓을 수 있을 때 묵. 그 묵이랑 가까이 하면 내가 검해진다. 검어진다. 검정색이 된다. 이거 봐. 누구랑 가까이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유상종. 또 맹모 삼천지교가 예시로 나와요. 맹모 삼천지교가 뭐야? 맹자, 아기 맹자. 너무 귀여워. 아기 맹수 같아. 자, 아기 맹자 선생님이 맹자가 아기 시절에 원래 첫 번째 집이 묘지 근처였대. 공동묘지 근처. 공동묘지 근처여가지고 거기서 자란 거야, 애기가. 근데 애기가 어느 날 맹자 똑똑하셨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름을 남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아기 맹자가 아이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셨대. 아,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까 애가 곡소리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이사 간 곳이 어디야? 시장 근처였던 거야. 아기 맹자 또 똑똑했습니다. 그새 뭘 배웠냐면 3,000냥이요 2,000냥이요 이걸 배운 거야. 어머니께서 시장 근처에 사니까 애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서당 근처로 간 거야. 서당 근처 이사를 갔더니 아기 맹자가 곳에 뭘 배웠냐면 하늘 천 땅지 이걸 배운 거야. 어머니 뿌듯. 아기 맹자 어머니 뿌듯.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착했대. 그래서 거기 정착해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를 요즘 어디에 써? 뭐 이렇게 대치동으로 아이 데리고 이사 갈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근데 우리 사회문화 시험에서 언제 써? 차별교재 이론에서 써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까지. 자, 우리 차별교재 이론. 그래서 해법을 뭐로 제시했어요? 해법을 뭐로 제시했어? 일탈자와 접촉을 끊어라. 일탈자랑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 접촉을 차단시켰습니다. 그 다음 낙인이론. 낙인이론도 상상론에 의거한 거였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도 미시적 관점. 귀찮아도 써. 그래도 이번 주에만 6번째 쓰고 있습니다. 자, 원인. 낙인이론 원인. 나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 이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가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 세 글자로 뭐였죠? 내면화. 야, 쟤 학폭회 때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계속 그 시선, 차가운 시선을 받다 보니까 나는 쓰레기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자, 우리가 낙인이론은 일탈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낙인이론은 1차 일탈을 저지르고 온 다음에 낙인을 찍히는 거니까 1차 일탈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1차 일탈을 저지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 그 낙인을 찍은 사람, 그 낙인을 받은 사람이 그 낙인을 내면화하죠. 낙인을 내면화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 2차 일탈.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그래, 난 쓰레기인데 어차피 나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자. 2차 일탈이 포인트입니다. 낙인을 내면화하고 그래서 2차 일탈로 이어지는 것.
과정에서는 뒤에가 중요해요. 특징. 낙인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나쁜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 객관적인 기준은 뭐가 없냐는 거냐면 낙인을 누구한테는 찍고 또 누구한테는 안 찍을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낙인의 상대성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 누가 두 명이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B랑 똑같이 물건을 훔쳤어. 편의점에서 똑같이 물건을 훔쳤는데 똑같은 물건을 훔쳤어. 근데 각각 다른 경찰서에 가게 된 거야. 각각 다른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한 경찰관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엄청 빌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라고 해. 근데 배고파서 나 훔칩니까? 당신은 딱 인상을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땅땅땅 전과를 줘. 그래서 같은 범죄인데 A는 전과자가 되고요. B가 또 다른 경찰서에 B는 다른 경찰서로 가게 됐어. 잡혀갔어. 근데 B는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용서를 해줬을 때 다시 안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한 이제 그런 경찰관을 만나게 된 거야. 운 좋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그 경찰관이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랬다니까 또 너무 막 짠하고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훈방 조치해드릴 테니까 합의하시는 걸로 하고 훈방 조치해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도둑질 같은 거 안 하게 생기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다독여. 응? 그리고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알려주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드시면 여기로 한번 전화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잘생기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B는 혼방 조치됐어. 누구는 낙인을 찍히고 누구는 낙인을 안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차별적 교제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 애들이 헷갈리는 걸 알아서 시험을 잘 냅니다. 차별적 제재입니다. 제재는 무슨 뜻이냐면 낙인을 paraphrasing 한 거야. paraphrasing. 동의어야. 낙인의 동의어 제재. 차별적 낙인을 찍는다라고 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서 별표 하나. 그래서 차별적 제재를 가한다. 이걸 애들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 아닙니다. 우리 반은 안 틀리는 걸로.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아노미론이랑 차별교제론, 차교론. 아노미론이랑 차교론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아노미론은 정확하게 통제력을 상실했다 안 했다가 있고 또 뭐 아는 어떤 게 불법적인 수단이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요. 차별교제 이론은요 얘들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쁜 친구, 나쁜 학생, 일탈자, 뭐 일탈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모두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 이걸 가할 때가 중요한 거야. 낙인은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근데 우리가 같은 그 일진을 보고 같은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학교 폭력을 한 사람
사람을 보지 학교를 했는데 학교를 안 했다고 보진 않잖아, 그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법도 그때 배웠었는데 낙인 이론의 해법. 낙인 이론은 뭐야? 부정적인 낙인을 최소화해서 찍어야 된다. 그 사람이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 있게. 또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신중한 낙인을 찍어야 된다까지 우리는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